인터넷 사전을 검색해보면 경제란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를 알려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알아야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 통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통화는 한 국가의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의미하고 이 통화는 다시 본원통화와 파생통화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원통화가 무엇이고 파생통화는 무엇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본원통화는 MO 또는 국내에서는 MB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과 같은 종이지폐와 100원, 500원과 같은 동전화폐 모두를 본원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찍어낸 다음 한국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통화량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다시 시중은행, 곧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으로 현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통화량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시중은행으로 그냥 돈을 넘기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형식입니다. 파생통화를 설명하자면 시중은행으로 들어간 본원통화는 예금과 대출을 반복하면서 통화가 팽창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파생통화라고 하고 이를 반복하면서 통화량을 늘려가는 것을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신용창조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 파생통화는 또다시 협의통화, 광의통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광의유동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통화량의 순서로는 광의유동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금융기관 유동성, 그 다음이 광의통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통화 순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통화량의 기준이 되는 것은 광의통화입니다. 화폐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협의통화와 광의통화만 알아도 화폐가 시중에 어떻게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경제에 관여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통화는 M1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당장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통화, 즉 개인이 거래하는 모든 보통통장,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상계좌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호주머니 통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유동성이 가장 높은 통화량을 말합니다. 광의통화는 M2라고 불리며 넓은 의미의 통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통화 M1을 포함한 2년 미만 정기예금이나 적금, 시장형 금융상품, 금융채,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포함합니다. 광의통화 M1에 현금화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통화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M2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시장의 유동성을 참고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한국은행에서는 매달 광의통화량을 측정하여 경제 성장률과 물가 금리 등을 감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지급준비율과 예대율을 알아야 합니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고객이 예금 인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입니다. 예금 종류에 따라 지급준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 재형저축 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2%, 기타예금 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예를 들자면 A인 사람이 국민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급준비율이 4%라고 한다면 국민은행은 예금의 4%인 4만원을 중앙은행에 맡기고 나머지 96만원을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신용창조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대율은 예금과 대출의 비율입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고에 대한 총 대출의 잔고의 비율인데 과대 대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올해 예대율이 110%에서 100%로 하향되어 이 부분에서는 통화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대율에 대해 예를 들자면 예대율이 110%라고 정해졌고 각 은행의 예금 잔고에 예금이 100만원이 있는 상황이라면 11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예대율이 100%로 정해지면 각 은행은 100만원까지만 대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파생상품 이야기를 할 때 예대율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다.